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깝게 빠지면서 2029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시장 4% 넘게 빠졌습니다. 618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일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시초에 공략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죠. 네, 오늘 시초가부터 아마 반대매매 물량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향후의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시장을 맞아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인데요. 동사 전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 2,33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6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81억 원으로 278% 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사는 턴어라운드를 해서 주가 상승이 실적 상승이 본격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사가 이제 2주 전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 이미 마무리를 했다라는 의미고요. 500억 원에 달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500억 원으로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에 이제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파워보드와 스마트폰 외주 생산, 그 외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이 스마트폰 외주 생산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매출액에서 약 37%, 약 40%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주 생산이라는 것은 애플이 아이폰을 폭스콘이라는 그런 회사에게 이제 외주를 주면서 이제 조립을 맡기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저가 폰을 삼성전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부품을 조립해서 외주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삼성그룹과 한솔그룹이 이제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전략이고, 거기에 있어서 한솔그룹의 한솔테크닉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솔테크닉스의 베트남 법인 공장에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중저가폰 시장 전략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화웨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 화웨이 폰이 아무래도 글로벌리 판매량이 주춤해지는 그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이 중저가폰 시장 확대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2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800원 이하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라인 6,1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윤여민 팀장님께 이번 시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증시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종합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2, 4분기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발표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불을 붙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2,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 좀 2.1% 정도로 나왔는데 사실 뭐 1분기가 3.1이다 보니까 너무 잘 나온 부분이 있겠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1.4에서 1.9까지 어떻게 보면 좀 하향 이제 좀 전망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2%로 좀 앞자리가 바뀌었죠. 2.1%가 나오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78,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4% 정도 밀리면서 상당히 좀 장의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상당히 지금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 특정 업종이나 전자전기 쪽, 반도체 쪽으로 많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좀 지수를 좀 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모멘텀은 좀 많이 좀 부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간간히 테마주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좀 없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심해지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더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뒤늦게 추경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증시에 나타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뭐 여기다가 또 이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를 좀 제외한다는 어떤 예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뭐 8월 2일 날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8월 아마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소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여러 가지 좀 산업들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다가 또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감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상고 화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어떤 글로벌 증시와 상당히 괴리가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망설일 부분이 있으실 거라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저점을 좀 통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배당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혹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섹터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서 현재는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분명히 한 3, 4분기 이후부터는 분명히 주도하는 섹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뭐 어느 섹터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시즌에서는 좀 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도 오늘 이번 시즌 전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즌에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좀 현재 장이 좋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신중해지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종목 추천해 주실 예정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2분기에 1위를 기록한 만큼 약간 다소 저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증시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가 다시 급락장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 손실 보기 쉬운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 9월, 10월 급락했을 때만 해도 가장 큰 이슈인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소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와 그리고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제외하라는 발언을 어느 정도 압박을 보이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달 정도 6월부터 7월까지 2달 정도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반등장이 나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빠져버린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0%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치주나 실적주 그리고 이러한 성장주를 등 모든 여러 분야 종목에 대해서 추천 종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 상황에서는 그날 이슈 흐름을 보면서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좀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로 좀 당분간 반등장이 보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도 좀 좋지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선마저 이탈할 수 있다는 현재 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좀 FOMC 관련돼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주는 좀 그냥 주식시장에서 좀 손을 떼어라라는 좀 말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추세죠.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경기 부양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장이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이제 좀 올라가는 단기적인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든지 어떤 주식을 좀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단타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직장인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잘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는 좀 권해드리지 않고 현재 좀 어떤 추세에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경기 방어제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좀 종목을 갖고 오긴 했지만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장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초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뭐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시 상황에서는 저 역시도 약간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의 뭐 비중 100%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마다 한 20-30% 정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현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고 하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성향으로 투자자를 나뉘는데 뭐 먼저 중장기적으로 좀 약간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라면 현금을 확보하시고 난 뒤 충분히 그 반등장이 그때 나가서야 보인다면 그때 추가를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2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M&A 그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 확보 등 이러한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이슈들이 터지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관심 있게 유념 있게 보시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습니다. 일단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과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반언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개도국 혜택 취소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을 피해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서 이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어제 시장에서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로 시작된 반도체 업종 강세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은 2% 가깝게 빠졌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 그리고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수급 부담이 지속되면서 어제 4% 넘게 빠졌고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증권 측은 2천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추가적인 하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9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강세에 띱니다. 일단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6,400원 선.
그리고 SK 하이닉스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77,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13만 원 선을 이탈했었죠. 일단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강세 뛰면서요. 2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충칭 공장을 전기차 기지로 전환한다는 이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6위권까지 빠졌고 셀트리온 7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33만 원 선 이탈됐고요. 네, 셀트리온과 네이버는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네이버가 8위권 여전히 자리합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3만 9,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신한지수 1% 넘게 빠지고 포스코 이제 10위권 겨우 지켜냅니다. 22만 원대에서 횡보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4% 강보합권 203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예상과는 다르게 빨간불 켜냅니다. 622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메디톡스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켭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뜁니다. 49,950원, 5만 원대 바짝 다가섰고 CJ ENM은 움직임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모두 2% 가까운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젠 46,550원대까지 올랐고 헬릭스미스 다시 19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5위권 0.5%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41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 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펄어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KMW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7위권까지 올랐습니다. 휴젤 어제 급락장에서도 이 빨간불 켜내면서 3%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씩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가 9위권 그리고 이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제 6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라이브 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미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의 어떤 부양과 관련된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2분기 매출액은 16조 3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8분기 연속으로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올렸는데요. 일단 철광석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어떤 원재료가 좀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제품 생산 라인의 수리로 인해 좀 판매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좀 어느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인 WTP 이제 월드톱 프리미엄 판매 비중의 좀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은 좀 확보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미얀마 가스전 이제 판매 증가라든지 트레이딩 호조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올 2, 4분기에 기준 매출 6조 4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대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이제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미지급 법인세를 좀 납부하였으며,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연결 기준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최저인 6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차입금 같은 경우는 19조 2천억 원 정도로 삼가점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비율이 2.6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재무 건전성에도 상당히 지속적인 어떤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정도, 38% 정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철강석 가격이 이제 3분기에도 톤당 10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판매 단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판매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좀 4분기에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또 예상도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제 철강사라든지 또 수요업체 간의 가격 협상은 주로 이제 원가라든지 어떤 중국 철강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현재 원가 측면에서는 가격 인상 요인이 좀 충분하다고 철강사들끼리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수요 지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좀 협상이 이뤄지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흐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분명히 4분기부터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확실히 좀 매듭을 짓고 좀 수익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 말고도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금융시장 환경에서 좀 어떤 배당 투자에 관련된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효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2분기 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익이 좀 감소하더라도 배당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죠. 그래서 주당 10,000원, 지금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이제 각 2,000원, 4분기에는 4,000원 정도에서 한 주당 10,000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좀 결정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4.2% 정도 좀 배당 수익률이 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지금 현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19년 예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0.5배 정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관련된 리스크는 상당히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거의 4.2%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구간을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지금 배당 투자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8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동사도 지금 실적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2,42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지금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올해 좀 상승했던 벤치마크 아연 재련 수수료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일시적인 재고 효과가 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이 2년 이래 최고치인 어떤 13.9%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고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아연 스포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재련사들이 아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현재 좀 하락의 좀 압박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아연 광산 증설이 내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급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전히 내년까지는 아연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가 올해보다는 좀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동사에게는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 2013년에 제2 비철 단지 증설 모멘텀까지 반영되기 전까지는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금이라든지 은혜 가격과 좀 어느 정도 강한 동행을 좀 보여왔던 것이 좀 사실인데요. 과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어떤 귀금속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7월 말 현재 이제 금 가격인 이제 6년 이래 최고치, 은 가격도 1년 이래 최고치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주요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든지 하반기 양적 완화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통상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대부분 이제 대체 투자로 좀 자산으로 좀 간주하기 때문에 비철 금속 가격은 분명히 상승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도 비철 금속 가격은 분명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동사에겐 상당히 좋은 모멘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 가격 등이 상승을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분명히 동사에게도 분기당 2,300억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좀 상승한 아연의 연간 계약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완전히 지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금이라든지 은의 가격이 상반기 평균 대비 한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귀금속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익 개선이 좀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여전히 이제 내년 아연 벤치마크 제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동사의 어떤 지금 실적 개선은 내년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이후 강화되었던 어떤 동사의 외국인 외수세는 최근 이제 귀금속 가격의 기대감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접근이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4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41만 9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와 고려 아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KPM 테크입니다. 이 KPM 테크는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그 표면 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 기계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표면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 품목으로는 표면 처리 약품과 그리고 전자동 도금 설치 장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신규 사업으로 항 바이러스 기능성 섬유, 그리고 네오플로 마스크 등을 개발하는 등 항 바이러스 섬유 산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표면 항암제 파이프라인 등을 보유한 신약 개발 회사인 ABion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이 자회사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동사의 주 사업인 국내 표면 처리 업계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대만 등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전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시장은 관련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 동사가 가격 및 품질뿐만 아니라 KPM 테크의 이 국내 업체 인지도도 갈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현재 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와 그리고 내달 2일에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이슈가 있는 만큼 일본 파우치 필름 규제 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TL 첨단 소재, 이 KPM 테크가 이 BTL 첨단 소재의 지분을 33%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파우치 필름을 제2차 제재 품목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LG 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파우치 필름을 국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들과 협업을 어느 정도 합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전문 제조업체인 BTL 첨단 소재 지분을 보유 중인 이 KPM 테크가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KPM 테크가 총 150억 원의 규모를 투자해 이 BTL 첨단 소재를 지분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일본 수출 제한 이슈가 생기면서 1년여간 하락 조정 이후 저번 주부터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제한 이슈와 관련된 그리고 섹터군들이 지금 현재 순환 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 추가 제재가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은 이 비혈관용 스텐트와 그리고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실적 성장에 따른 신규 시설 투자와 그리고 신사업 진출 다각화를 통한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줄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 비혈관 스텐트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 관련 스텐트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고 이 대장 관련 스텐트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어 독보적인 1위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혈관 스텐트를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비혈관 스텐트 시장에서 탑5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그리고 7개국 국악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 일본 시장에서는 각각 올림푸스사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사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매출 성장률 약 30%를 목표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국내외 시장의 신규 거래처 확보 노력으로 작년 매출은 약 31% 그리고 영업이익은 175%가 증가하는 큰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다소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남은 2, 3, 4분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매출 증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35억 원 규모의 이 공장 증설 등을 위한 건물 신축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다중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비혈관 스텐트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쇠석기 시장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뇨기과 쇠석기 시장은 국내에서 1위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미용 장비 및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한 제품은 이 정기적 저주파를 이용한 개인용 저주파 그리고 개인용 EMS와 그리고 EMS 수트 시스템 이런 게 있고 이 미용에 특화된 미용 장비 개발을 통해 피부 미용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혈당 측정기까지 업을 확장한다고 공시하였고 이를 위한 관련 M&A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개인용 혈당 측정기와 검사지 그리고 스마트폰 제품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1호 1차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모나미입니다. 오늘도 갑니다. 일본의 불매 운동 효과로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도 모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워낙 핫한 종목이거든요. 예, 사실 뭐 52주 신고가를 네. 좀 갱신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불매 운동 효과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갑자기 또 갭상승을 하면서 거의 이제 7,500원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불매 운동의 어떤 반사이익 효과를 좀 제대로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일주일 만에 모나미 문구 매출이 거의 553% 정도 뛰었을 정도로 이제 상당히 네. 반사이익을 좀 많이 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뭐 경쟁사 제품인 일본의 제트스트림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좀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특징주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갭상승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20%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을 다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좀 보시면서 좀 매도 시점을 좀 적절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좀 줄고 좀 하락 매물이 나왔을 때 좀 더 좀 조정 기간이 가졌을 때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불매 운동 수혜와 함께 오늘 21%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속옷 쪽에서 좀 불매 운동 수혜가 강하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대신에 이 쌍방울 제품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쌍방울도 최근 신성통상과 같은 약간 다소 같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성통상도 이 의류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쌍방울도 자체 브랜드인 이 트라이라는 이 속옷 브랜드가 일단 런칭을 한 만큼 일본 수혜 불매 운동주로 부각을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신규 어떻게 보면 오늘 급상승한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좀 다소 유념 있게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앞서 윤여민 팀장께서 말씀해주신 최근 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새로운 시장 이 새롭게 떠오를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쌍방울이라는 새롭게 급등한 이 종목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출 제한 이슈가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유념 있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아무래도 급상승한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고점 대비 다소 부담스러운 주가가 현재 부담스러이기 때문에 한 며칠이나 아니면 몇 일 좀 유의있게 보시고 눌림목에서도 좀 한 1,100원대에서 1,150원대 이 눌림목이라는 구간도 좀 유의있게 보시고 지금 매물대도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일부 지금 가격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구간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비중을 너무 그렇다고 50%라기보다는 50%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탑픽 정보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코우론 플라스틱 종목 보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우론 그룹의 기업 지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회사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용 분야가 넓어지면서 수요가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지들이 개발 및 시판 등에 따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수 측면입니다. 지난 6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김영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3명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이 회사 주식을 15,674주를 취득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외국과 기관의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수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반영됩니다.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아스코와 폴라, 옥시, 메탈 합작의 사업의 공개도 오르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현 사업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매수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탄올 등 주요 원재료 하향 안정화 측면입니다. 동사의 POM 스프레드 개선이 예상됩니다. 낮아진 메탄올 가격은 올해 2분기부터 POM 제조 원가 개선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미주 무역 분쟁 지속으로 세계 메탄올 유도체의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 시장에서 이란 메탄올 물량이 충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올레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MTO 경제성 악화로 중국 내 메탄올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탄올 가격은 올해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란 내 초대형 메탄올 공장 3곳이 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 이란을 포함한 세계 메탄올 생산 능력은 1,033만 톤으로 올해부터 공급 과잉이 들어갈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가스를 활용한 북미 메탄올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북미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만 톤의 메탄올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작년 세계 생산 능력의 17% 수준인 21,027만 톤의 메탄올 플랜트 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탄소 관련주로 묶이면서 동사가 개발한 컴포지던트는 글로벌 선전 시장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열 가동성 탄소 섬유 포화 소재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다음 대상으로 탄소 섬유가 거론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반사이익을 수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6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3%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4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좀 등락 반복하면서 3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큰 폭으로 삽니다. 5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56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좀 크게 팔고 있고 현재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갑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 오늘도 함께 힘 받습니다. 삼성전자 1%대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79,1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 0.39%로 하락 전환이 됐고요. LG화학이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집니다. 32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 초반에 5위권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6위권까지 좀 빠진 상황인데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24만 3천 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7위권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18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하락장에서도 기관들은 이거래 요소 매수세에 나타냈습니다. 네이버가 8위권,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최근 좀 급등 나오면서 오늘은 하락합니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4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여전히 10위권 자리하고 있고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2만 9,500원에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62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이 9시 1분 장 초반에는 62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좀 고점을 찍었는데 6포인트 올려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현재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메디톡스 제외하고는 흐름 모두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원대 바짝 다가섰고 CJ ENM 이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6%의 상승세 1,000원 오르면서 16만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3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19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메디톡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빠집니다. 41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다시 한번 좀 순위의 변동이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여전히 6위권 0.7% 상승하면서 16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KMW 오늘도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0.58% 상승하면서 5만 1,6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현재 휴질이 8위권까지 올라왔는데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37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도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머티리얼즈가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8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만 2,6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6만 3,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 탑니다. 1,18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규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 그 동훈 아나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어떤 목표 수익 달성하고 다시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전체적인 장세가 어렵다 그래도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동훈 아나텍을 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회사는 그 팹리스 기업이지만 AF 드라이브 IC 분야에서는 글로벌 50% 수준,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아시겠지만 휴대폰의 그 카메라 수의 증가, 과거에는 2-3개였다가 지금은 이제 5개로 다 카메라 수가 이제 증가되면서 그만큼 수요도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두드러진 장세 특징 중에 하나는 휴대폰 그 카메라 부품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역시 이제 동훈 아나텍도 그런 건데 이런 흐름 자체가 뭐 한 6개월 가고 끝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이렇게 지금처럼 하락할 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 그 주식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그 급등락이 이제 있죠. 그럴 때일수록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익이 더 실현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제 동훈 아나텍도 69% 정도의 그 수출 비중을 갖고 있고 환율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 갖고 그 중국의 기술 IP 수출을 했죠. 그거 영향으로 인해서 그 돈이 다 이제 수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그 돈 자체가 2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돼서 실적 턴 어라운드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덕분에 그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39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요. 금년에는 한 13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그 AF 드라이브 이런 IC와 관련된 많은 그 부품들이 중심이 이제 오토 포커싱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손떨림 보정이라든가 카메라 그 초점의 또 자종 이렇게 맞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훈 아나텍이 이제 그만큼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장세 하락할 때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하락 시 저점 매수가 유용하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액 기반의 어떤 당뇨 측정 기술. 과거에는 이제 피를 뽑아야만 그 당뇨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타액 기반의 당뇨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뭐 승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또한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훈 아나텍의 질적 분석이나 이런 여러 보더라도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고 있는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200일선의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닫고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라면 이 역시 상승의 진행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락이 멈추면은 이런 투매 현상에서는 바로 투매만큼은 회복하는 게 주가의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장중 저점에 그리고 지금처럼 투매가 나왔을 때는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장중보다는 종가 중심의 매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반장의 쾌도 남마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세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의 캐드남마.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개인들 매수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급락이 나왔죠. 자, 근데 오늘 반대로 보시면
코스닥은 개인들이 500억 가량의 매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500억 매도 연출되니까 바로 반등 시작되죠. 만약에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라면 500억이 넘어서 1000억을 넘어가는 규모까지도 증가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오늘부터 반격이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추경 예산안 부분이 어제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 부분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는 양상이고요.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 코스닥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증가되는가, 아니면 매도가 되다가 매수로 전환되는가. 만약에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면 리스크 관리 신경을 쓰셔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전일장 강세 섹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가 나왔었죠. 전일 모나미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백색고가 지정이 2일날 8월 2일이죠. 그때까지는 좀 이쪽 섹터들로만 순환매가 강하게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지금 자리고 추경 매수보다는 새롭게 또다시 부상하고 있는 섹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망만 좀 진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요. 전일 또 모나미에 이어서 신성통상, 의류 섹터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고점에 이제 부딪히는 모습인데,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신성통상 같은 섹터들도 오늘 전고점이 1550원 라인대가 돌파가 된다면 또 매수가 추세가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돌파되는 여부를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저께 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강세 종목으로 전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의류 섹터들로 강세가 전환이 되고 있네요. 오늘 강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C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유니클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BYC가 바닥권에서 21선 강하게 터치하면서 돌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의류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네요. 코데치 컴바인도 장대 한번 터지면서 유니클로 반사이익 기대감, 어저께 좀 신호탄을 쐈었던 일본 반사이익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시장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코데치 콤바인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바닥권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넓게 보면은 간지 없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테마군으로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추세가 열린다는 개념보다는 8월 2일 화이트 국가 지정 이슈까지는 움직임이 연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BRC 우선주, 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쌍방울도 움직이죠. 다 보시면은 다 의류 섹터들, 속옷 내지는 의류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유니클로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TBH 글로벌 한 종목 더 봐야겠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의류 섹터들. 이미 TBH 글로벌은 상한가에 안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바닥권에서 백색국가 지정 앞두고서 관련 섹터들이 강력하게 테마군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세 흐름은 이렇게 테마 섹터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반등 국면에 놓여 있죠. 전일 상승이 못 나오고 다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들도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고 반도체 소재 섹터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 램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도 캠트로스가 강하게 양봉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포인트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화이트국가 지정됐을 때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양봉의 크기가 더 크고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포착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등 국면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오늘 장중에 10시, 11시 넘어가면서부터 개인들 수급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오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망 상태, 즉 장중 내내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연출된다면 우리가 시장을 신뢰하는, 그러나 그러한 흐름들이 중간에 개인들 매도세로 전환된다면 절대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자. 이것이 키포인트고요. 오늘 장중 수급이 500억 넘어서 1000억, 1500억까지 늘어나면서 아이러니하지만은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야지만이 시장이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한번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이 쌍방울이라는 종목의 금일 체결 강도가 125, 금일 체결 강도가 125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쌍방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 키움, 미래대우, NH투자 적극적으로 매수 창구들이 잡히고 있네요. 매수 상위 창구는 대신증권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 자,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앞에서 일봉상 4월 달에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장대 양봉이 오늘 다시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데 20일 선을 강력하게 돌파 장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는 오늘 장중 1박 2일 코스의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되는데 15분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가 딱 나오죠. 제가 항상 이런 자리들 공략 사인 드리고서 오후장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쌍방울 대응하는 전략은요. 1170원 이하, 1170원 이하에서 1140원까지 분할 매수, 음봉 15분봉상 음봉 주면은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보내주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손절가를 잡아드려야겠죠. 손절 대응은 1080원. 손절 대응은 108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주봉 월봉상의 패턴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 나온 거 없이 줄기차게 눌려 있다가 빠져나오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봉과 일봉, 분봉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초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테마성이고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8월 2일까지는 이런 종목군들, 즉 8월 1일까지가 되겠죠. 8월 2일날 백색국가 지정 최종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8월 1일까지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한 종목 한번 제안을 드릴 텐데요. 오늘 화이트진로 홀딩스 어저께 강세를 보였었는데, 자, 이 화이트진로 홀딩스도 일본 맥주 쪽을 규제, 그러니까 노쇼 판매를 불매 운동이 나오면서 화이트진로 홀딩스도 어제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오늘 보시면은 화이트진로 홀딩스도 새롭게 양봉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장대봉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윗꼬리가 밀린다라면 한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이트진로 홀딩스의 현재 매수 상위 창구는 키움증권이 되겠네요. 삼성, 미래대우, NH항공 다 골고루 매수가 되고 있는데 키움증권이 가장 큰 상승 상위가 잡히고 있고요. 체결 강도는 113. 체결 강도는 113입니다. 자, 그럼 15분봉
15분봉에서의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1,300원 이하 가격에서요. 1,300원 이하 가격에서 1,270원 라인대를 기준으로 걸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트레이딩 하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단기 트레이딩은 철저하게 단기 수익 달성 시 빠르게 차익 실현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트레이딩을 해 나가신다.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면서 대응하셔라. 손절 라인은 만약 매수된다라면 12,100원, 12,1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한 5에서 7% 정도의 단타 수익이 나온다라면 정리를 했다가 다시 또 다른 섹터들을 공략하는 순환매 단기 트레이딩이 맞는 장세고요. 지금 이미 시장 자체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돌아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의 매매, 또 내가 만약에 종목에 물려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손절 매도보다는 좀 인내를 기다리면서 시장 반등 국면을 노리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500억에서 476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개인 코스닥 매도세가 증가되면 안심을 하시고요. 증가가 되지 않고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또 긴장 모드로 돌입하셔야겠다. 오늘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개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